반갑습니다. 조슈입니다. 네, 며칠 전에 DJI에서 또 어마어마한 걸 출시를 했죠. DJI 마이크 2. 이게 DJI 마이크 1 버전에서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극찬을 하셨고, 또 유튜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 2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개혁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박스를 열면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랑 그리고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네요. 언젠가부터 DJI가 스티커를 같이 주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실리카게 드시면 안됩니다. 열자마자 제일 첫 번째가 한국어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쓰시나 봐요. 와, 이 보관 케이스를 열면 이 안에 실리카겔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윈드실드가 들어있고요, 2개. 3.5 파이를 연결해주는 잭이 있습니다. A to C 케이블이 있고요, 충전 케이스와 함께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스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단단하고 약간 차갑네요. 열자마자 케이스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마이크가 바로 온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다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사이즈는 매우 작네요. 매우 소형입니다. 마이크 2개와 이게 수신기, 라이트닝 포트랑 C포트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바로 다 연결이 됐고요. 지금 벌써 녹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 무게는 가벼운 편이에요. 우선 마이크 한 개 무게는 33g이에요. 이번에 리뷰를 하려고 렌트를 좀 해왔습니다. 마이크 1의 무게는 33g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수신기 무게는 28g이고요. 이전 모델이 25g. 일단 두 개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요, 1보다 2가 더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가로나 세로나 둘 다 커졌고요. 두께는 1이 더 두껍네요. 무게가 확실히 더 무거워졌어요. 묵직한 느낌이 좀 들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뚜껑을 바로 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툴을 적용하면서 버튼식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열리지 않게끔 만들어줬고요. 수신기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가로폭은 더 커졌고요, 길이는 좀 더 얇아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부에 콜드슈 있죠? 카메라나 거치대 부분에 꽂을 수 있도록 콜드슈를 아예 적용을 해놨어요. 원에서는 콜드슈를 따로 제품에 걸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에 걸고 슈 마운트에다가 꽂거나 아니면은 집게로 찝어서 거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게 넣거나 빼거나 할 때 불편한 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얘를 따로 케이스에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분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외관을 좀 보면요, 여기는 모니터링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여기는 라인 아웃 단자입니다. 라인 아웃 단자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거치하는 카메라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충전 포커핀이 있고요, 마운트, 그리고 C타입 포트가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정면부에는 다이얼이 하나 있고요, 전면 액정은 현재 상태창을 알려주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르면은 스크린이 잠그림이 돼요. 보통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잠글 수 있도록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다이얼도 먹지 않습니다. 잠겼을 때는. 마이크를 좀 살펴볼게요. 투명한 케이스네요. 기존에는 DJI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사선 B급 무늬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다 뚫어가지고 전면에 투명 케이스로 바꿔줬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녹음 상태 표시 램프가 있고요, C타입 포트, 그 다음에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에는 상태 알림 램프가 있고 페어링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수음부고요, 여기가 이제 3.5파이 단자가 있는데 여기 라발리에 마이크를 꽂을 수 있도록 3.5파이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포커핀이 따로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매우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자석이 생각보다 되게 디자인이 힙해요.
디자인을 잘 넣어줬네요. 기존 거 보시면은 사실 디자인 없이 맨들맨들 하거든요. 자석을 주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옷에 이렇게 핀을 끼우기 힘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저는 여지까지는 이렇게 목 위에 찼었어요. 목 위에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었을 때는 옷 위에 마이크를 놓고요, 옷 뒤쪽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 찼을 때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마그넷에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게 기존 거보다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요, 그만큼 자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잘. 윈드실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녹음 전에 야외에서 촬영하실 때는 바람 소리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윈드실드를 꼭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외관 사양들까지 다 확인해 보셨고요. 주요 스펙을 조금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마이크는요 250m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6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때는 녹음 기능은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총 2번을 완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완충을 하고 나면 총 18시간을 촬영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하고요, 마이크를 완충하는 데는 70분이 걸리고요, 케이스를 완충하는 데는 2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결은 수신기 한 대에 마이크를 총 2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굳이 수신기가 없더라도 블루투스로 마이크가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요, 특히 액션4나 아니면은 포켓3에 있어서는 수신기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액션4는 한 대, 포켓3는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이크가 따로 백업 기능이 있는데요, 각각 마이크당 8기가씩 내장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최대 14시간까지 백업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 1이랑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열흘 정도 테스트 한다고 좀 사용을 해봤고요. 테스트 했을 때 주로 생각했던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거리를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했었고요. 테스트 환경에서는 첫 번째로 포켓3에다가 마이크를 직접 걸어 가지고요, 야외에 나가서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고요.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를 페어를 장착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TX650 소니 녹음기죠. 녹음기랑 마이크 하나, 2개. 얘는 일기 실드를 착용을 안 했고요, 착용을 했습니다. 소리 비교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이 좀 있는 데서 이 소리를 같이 녹음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마이크를 좀 좋은 마이크를 오늘 특히 비가 좀 오다 보니까 하천물이 많이 좀 범람까지는 아니고 하천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요. 특히 여기는 물이 지금 유입되는 구간이라서 옆에서 물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특히 여기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 이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안 들릴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요,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은 우수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데드캣이 얼마나 바람을 저감시켜 주는지, 이 부분은 좀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했던 부분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DSLR이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요, 얼마나 소음이 잘 되는지 좀 조용한 목소리로 녹음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느껴져 가지고 조용히 말한다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음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네, 지금 야외에서 테스트하려고 나왔고요, 카페로 왔고요. E10 카메라에다가 마이크 2를 연결해놨고요. 마이크는 한 개 차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말을 하는데 소음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음악 소리가 제법 저한테는 들리고 있는데 이 목소리랑 잘 분리돼서 들리는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마이크 1을 켰고요. 이 마이크 위치를 최대한 맞췄고요. 일단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좀 조용히 얘기하는 거 있어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마이크 2도 똑같이 조금 조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핸드폰에 마이크를 걸었고요. 지금은 마이크 1입니다. 네, 옆에 있는 주변음 소음들이 어떻게 담기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2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마이크 2 연결했습니다. 마이크 2 연결했고요. 뭐 특이할 건 없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뒤에 배경음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얼마나 잘 담기는지, 아니면 얼마나 흘리는지 이런 것만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는요, 확실히 마이크 1보다 마이크 2가 이 주변에 있는 소음, 특히 이제 노래 있죠, BGM들을 확실히 억제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목소리를 매우 작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목소리를 잘 잡아내는 듯한 느낌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스트했던 부분은 거리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카메라에서 멀어질 때까지 최대한 멀어져 봤고요.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땠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간다. 잘 들리나? 일단은 얼굴이 안 보일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더 가볼게요. 제가 많이 왔구나. 거의 한 어떻게 보면 150m 정도 됐는데 테스트 결과는 확실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음이 안 된다? 아니요,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소리가 조금 줄더라고요. 그런데 소리가 준 것까지 괜찮은데 중간에 나무가 끼니까 확실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하실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 100에서 200m 정도 되니까 찍히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거리에 대한 부분은 화면에 담기는 한 멀리까지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망원으로 해서 줌을 당겨서 찍으실 때 그럴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간에 장애물만 없으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4K3에 걸어가지고 좀 길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음원이 손실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촬영하는 동안 3초씩 6번 정도가 음원이 끊겨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8분에서 3초까지 한 3초 정도?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끊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끊어져 있습니다. 녹음이 따로 안 되고 있었고요. 이거는 마이크 하나만 고질적으로 좀 나눈 부분이라서 이 문제가 고질적인 DJI2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DJI 측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게 되면은 댓글에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DJI 마이크 2를 리뷰를 했고요. 제가 사용해 보면서 정말 괜찮다, 앞으로 제가 쓰기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다른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할 때는 사실 필요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영상을 촬영하신다든지 브이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게 된다든지 하면 한 번쯤은 구매를 염두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이 있거나 공유해 드릴 만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